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서 움직이기 힘드신가요? 손주를 안아주려 해도 허리가 아파 못 안으시나요?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시나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단 한 가지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93세 현역의사 김봉수입니다. 제 실제 나이는 93세이지만 꾸준한 체온 관리 덕분에 약 한 알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워 주십시오.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여러분의 체온이 단 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은 30%나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만성질환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옛날 수은 온도계로 체온을 재면 36.5도가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의 체온을 재보면 아마 35.5도에서 36도 사이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작은 1도의 차이가 우리 건강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겨울철 집안 온도가 1도만 낮아져도 금세 한기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 몸도 체온 1도의 차이로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됩니다. 밥솥 온도가 1도만 낮아도 밥이 설익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81세 박순자 할머니는 30년간 손발이 너무 차가워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주무셔야 했습니다. 체온을 재보니 35.3도에 불과했죠. 할머니는 선생님, 저는 원래 체질이 이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체온 올리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한 달 만에 손발이 따뜻해지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양말 없이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과 발을 한번 만져보세요. 만약 차갑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저체온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족냉증이라는 불편함을 넘어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건강 적신호입니다. 왜 우리는 몸속 체온에 주목해야 할까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열을 생산하는 발전소와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발전소의 효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 결과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세포 구석구석까지 영양소와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고향 시골집의 따뜻했던 아궁이를 떠올려 보세요. 아궁이의 불기운이 약해지면 방 안 전체가 냉골이 되듯이 우리 몸도 체온이 떨어지면 몸 구석구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체온 1도를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단지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은 마치 따뜻하게 데워진 아궁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운 위장에 찬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 기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체온도 더 낮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따뜻한 아침 식사를 꼭 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처럼 찬 시리얼과 차가운 우유로 아침을 시작하면 몸의 온도는 더욱 떨어집니다. 따뜻한 죽이나 국물 있는 음식이 아침 식사로는 최고입니다. 이는 마치 아침에 아궁이에 새로 불을 지펴 온기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발의 온도를 높이세요. 발은 우리 몸 전체의 열순환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실내에서도 양말을 신고 생활하고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면 전신의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찬 발바닥은 마치 차가운 얼음 바닥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영향을 몸 전체에 미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해져 잔병 치레가 줄어듭니다. 마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얼었던 땅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몸의 모든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제 환자 중 80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들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30년간 복용하던 고혈압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현대인의 평균 체온은 100년 전보다 약 0.7도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름날 에어컨 설정 온도를 1도만 올려도 전기료가 10%나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체온 1도의 차이로 엄청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83세 이명자 할머니는 항상 나는 원래 체력이 약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체온을 재보니 35.4도였습니다. 이분은 체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체온이 낮아서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배터리가 항상 절반만 충전된 상태로 생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혹시 잦은 기침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이는 폐가 차갑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차고에 세워둔 자동차가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것처럼 차가워진 폐는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양손을 힘껏 비벼 따뜻하게 만든 다음 가슴 부위에 5분 정도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25번 정도 깊게 들이마셨다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폐가 따뜻해지고 기침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78세 방영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20년간 달고 살았던 기침을 단 2주 만에 해결하셨습니다. 과식이 왜 몸을 차갑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으면 이를 소화시키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소화기관으로 집중됩니다. 이는 마치 작은 난로 하나로 아주 큰 방 전체를 데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소화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앗겨 몸 전체의 체온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식사는 적은 양으로 나누어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 중간에 찬물을 마시는 습관도 피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활활 타고 있는 불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 발전소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열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보일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근육 운동만으로도 체온을 즉각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할 수 있는 쉬운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양팔을 앞으로 쭉 뻗었다가 가슴 쪽으로 당겨 구부리는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그 다음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체온이 약 0.2도 정도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5세 김춘자 할머니는 이 간단한 운동을 하루 3번 꾸준히 하셨더니 평생 고생하던 어깨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체온이 오르니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통증도 자연스럽게 완화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체온 상승법은 따뜻한 색깔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빨강, 주황, 노란색과 같은 따뜻한 계열의 색은 심리적으로 우리 몸이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있는 듯한 포근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매일 웃으세요. 단 1분만 크게 소리내어 웃어도 체온이 0.1도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웃음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천연 체온 상승제입니다. 웃을 때 우리는 마치 가슴속에 작은 태양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아주 쉽고 간단한 생활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이 들거나 어렵지 않지만 그 효과는 어떤 비싼 약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체온을 올려 실제로 특정 질환들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더욱 놀라운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체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화단에 심어놓은 꽃들이 어떻게 되나요? 모두 활짝 피어나 생기를 뽐냅니다. 반면 춥고 혹독한 겨울에는 모든 식물이 성장을 멈추고 움츠러듭니다. 우리 몸도 이와 똑같습니다. 체온이 적절하게 올라가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마치 봄날의 꽃처럼 활기를 되찾고 제 기능을 왕성하게 수행합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80세 김영석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허리가 너무 뻣뻣해서 약 30분간은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내 몸이 꼭 녹슨 철문 같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체온 올리기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한 지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뿐하게 산책을 나갈 정도로 허리가 부드러워지신 겁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관절이 뻣뻣하게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그것은 밤사이 체온이 더 떨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열 생산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아침 체온을 효과적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완전히 일어나기 전 따뜻한 이불 속에서 양손을 힘껏 비벼 열을 낸 다음 아랫배 위에 올려놓고 심호흡을 5번 정도 깊게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아침에 느끼는 찌뿌둥함이 훨씬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체온과 소화의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찬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이를 소화시키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열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화기관으로 열이 집중되면서 다른 신체 부위로 가야 할 열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마치 한정된 양의 연탄으로 여러 개의 방을 동시에 데우려다 보니 모든 방이 결국 미지근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77세 박순자 할머니, 답서 언급된 분과 동명이인은 매일 점심 식사 후에 참을 수 없는 졸음에 시달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점심 식사와 함께 항상 찬 음료수와 차가운 과일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식사 중 마시는 음료를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로 바꾸셨더니 오후에 느끼던 졸음과 피로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활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침을 한번 꿀꺽 삼켜보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안에서는 수천 가지가 넘는 복잡한 화학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화학 반응은 온도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철에 자동차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것처럼 체온이 낮으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전반적으로 느려지고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체온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무려 5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9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감기 한 번 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중요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에 편안하게 TV를 보실 때도 간단하게 체온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에는 꼭 양말을 신고 무릎에는 작은 담요 하나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따뜻하게 데운 생강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몸 전체가 훈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쉽지 않나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은 바로 옷차림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처럼 계절에 맞지 않게 얇게 입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중심부인 허리와 배는 항상 따뜻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허리와 배는 우리 몸 전체의 온기를 좌우하는 난로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차가워지면 전신의 체온이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81세 이명자 할머니, 또 다른 동명이인은 평생 배를 차게 하고 자면 다음 날 꼭 감기에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전통적인 지혜에는 이처럼 과학적인 근거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당장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도 제가 93세에도 약 한 알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체온 상승을 통해 실제로 어떤 질병들이 개선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분들의 놀라운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꾸며낸 것이 아닌 실제 환자분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81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식사만 하시면 어김없이 졸음이 쏟아져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도 금세 코를 골며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늘 놀림거리가 되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는 식사 중에 항상 찬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이 소화 과정을 방해하고 췌장을 차갑게 만들어 인슐린 분비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식사 중에는 미지근한 물만 드시고 식후에는 따뜻한 생강차를 드시도록 습관을 바꾸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식후 졸음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마치 오래되고 효율 낮은 보일러를 최신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한 것처럼 몸의 에너지 효율이 전체적으로 좋아진 것입니다. 76세 이순자 할머니는 무려 30년 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체온 올리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체온이 약 1도 정도 상승하자 혈압이 130에 85 정도로 안정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의 혈관이 마치 따뜻한 물에 들어간 고무호스처럼 부드러워지고 탄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해지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웠던 사례 중 하나는 85세 최병철 할아버지입니다. 5년 동안 심한 무릎 관절통으로 고생하셔서 계단 몇 개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곤혈관절 운동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양손을 뜨거워질 때까지 힘껏 비벼서 통증이 있는 관절 부위에 5분 정도 가만히 얹어 온기를 전달합니다. 그런 다음 그 관절을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2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후 최 할아버지는 지긋지긋했던 지팡이 없이도 혼자서 거뜬히 산책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염증 반응이 줄어들어 관절 자체가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차갑게 굳어있던 식용유가 따뜻해지면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왜 피가 맑아질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혈액 속에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혈액 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마치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로 설거지를 할 때 기름때가 더 잘 씻겨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78세 박명자 할머니는 매년 감기를 5번 이상 앓을 정도로 면역력이 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체온 올리기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 세포의 활동성은 무려 5배나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체온 상승이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체온이 낮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곧 뇌세포에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9세 정숙자 할머니는 최근 들어 사람 이름을 자주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뇌의 온도가 낮아져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난 것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아침마다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뇌 활성화 체조를 알려드렸습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양손 깍지를 끼고 머리 위로 쭉 들어 올린 다음 깊게 심호흡을 10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체조를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신 후 정할머니는 간단한 전화번호도 외울 수 있게 되었고 일상생활에서의 기억력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체온이 오르면서 뇌 혈류량이 증가하고 뇌세포가 다시 활성화된 덕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이 놀라운 변화들이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는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들입니다. 그저 오늘부터라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체온을 효과적으로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황금 식품들과 반대로 체온을 떨어뜨려 반드시 피해야 할 체온 하락 식품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쩌면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주는 최고의 식품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우리 몸 안에 작은 난로를 피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하게 끓인 생강차 한 잔은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불을 지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면 하루 종일 몸의 온기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생강의 매운맛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꿀이나 대추를 함께 넣어 끓이면 훨씬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77세 이명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무려 3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손발 저림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서 막혀있던 혈액순환이 원활해진 덕분입니다. 두 번째는 계피, 시나몬입니다. 혹시 어릴 적 어머니께서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끓여주시던 계피차의 향긋한 향을 기억하시나요? 계피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 계피 가루를 반 작은 술 정도만 넣어서 마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 몸속에 따뜻한 전기장판을 깔아 놓은 듯한 훈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마늘을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 기래백리, 고 여기며 귀하게 여긴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늘은 강력한 혈액순환 촉진 효과와 함께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생마늘의 아린 맛이 부담스럽다면 익혀서 드시면 매운맛이 훨씬 줄어들어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을 통째로 굽거나 쪄서 매일 한 쪽씩만 꾸준히 드셔도 체온 상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땅속의 붉은 보석 또는 자연 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항염 및 항산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매일 양파 반쪽 정도를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82세의 김영호 할아버지, 답서 언급된 분들과 다른 분은 매일 꾸준히 양파를 섭취하신 덕분에 20년간 앓아왔던 만성비염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카레의 주성분으로 잘 알려진 강황, 터머릭입니다. 강황은 인도에서 수천 년 전부터 약용으로 사용되어 온 귀한 향신료입니다. 강력한 항염 효과와 더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효과적으로 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평소 밥을 지으실 때 강황 가루를 한 작은 술 정도만 넣어서 노란 강황밥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 몸의 체온을 떨어뜨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체온 하락 식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가운 음료수입니다. 특히 식사 중에 차가운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는 습관은 우리 몸의 소화 효소 활동을 즉각적으로 약 40%나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뜨겁게 달궈진 가마솥에 갑자기 찬물을 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소화 기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위장까지 차갑게 만들어 전반적인 체온 저하를 유발합니다. 식사 중에는 반드시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과일입니다. 과일 자체는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냉장고에서 막 꺼내어 차가운 상태로 먹으면 위장을 급격하게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일은 드시기 전에 최소 30분 정도 실온에 미리 꺼내두어 냉기를 가시게 한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찬 과일을 먹는 것은 하루 종일 체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스크림과 빙과류입니다. 달콤하고 시원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찾지만 아이스크림과 빙과류는 우리 몸의 체온을 가장 빠르고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특히 늦은 밤에 먹는 아이스크림은 체온을 더욱 떨어뜨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것이 간절히 드시고 싶다면 아이스크림 대신 따뜻한 성질을 가진 대추나 자연 그대로 말린 과일 등으로 대체해보세요. 네 번째는 차가운 맥주나 탄산음료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시원한 맥주 한 잔이 간절할 수 있지만 차가운 맥주나 탄산음료는 위장뿐만 아니라 간까지 차갑게 만들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맥주 대신 따뜻하게 끓인 구수한 보리차를 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5번째는 과식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이를 소화시키기 위해 엄청난 양의 혈액과 에너지가 위장으로 집중됩니다. 그 결과 다른 신체 부위로 가야 할 에너지가 부족해져 오히려 전신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난로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장작을 넣으면 불이 제대로 타지 않고 오히려 꺼져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식사는 항상 배가 부르기 전 80% 정도만 드시고 소량씩 자주 나누어 드시는 것이 체온 유지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매일 먹는 음식, 즉 식습관만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체온은 약 0.5도 정도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값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다음 장에서는 체온을 올리는 특별한 온열 운동법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체온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체온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60년 동안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개발한 가장 효과적인 곤열 운동법과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특별히 개발한 보분 온열순환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관절이 약하거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전혀 무리 없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양손 비비기입니다. 양손의 손바닥을 마주대고 약 30초 동안 빠르고 힘차게 비벼주세요. 손바닥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마치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는 것처럼 우리 몸에 열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얼굴 감싸기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양손으로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약 10초간 그 온기를 느껴보세요. 따뜻한 기운이 얼굴 피부를 통해 깊숙이 전달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얼굴의 혈관은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이 따뜻해지면 뇌 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동작은 목 마사지입니다. 양손으로 목덜미부터 시작해서 목의 양옆을 따라 쇄골까지 부드럽게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목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전신의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동작은 배 문지르기입니다. 양손을 포개어 아랫배에 대고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30초간 문질러 주세요. 배는 우리 몸의 중심부이자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내장 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따뜻해지면 내장 기능이 활발해지고 소화 흡수 능력도 향상됩니다. 마치 집 전체를 데우는 보일러실을 따뜻하게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동작은 발바닥 치기입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리고 반대쪽 손바닥으로 발바닥 전체를 가볍게 톡톡 10회 정도 두드려 주세요. 그 다음 발을 바꾸어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발바닥을 자극하면 전신 순환이 촉진되고 피로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 온열순환 운동을 하루 3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운동만으로도 체온이 약 0.5도 이상 올라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84세 최영석 할아버지는 이 운동을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셨더니 평생 달고 살았던 차가운 손발이 따뜻해지고 혈압 수치까지 안정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젊었을 때의 활력을 되찾은 것 같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알려드린 체온 올리기의 모든 방법들을 종합하여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이어서 5분 온열순환 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침 식사는 가급적 따뜻한 국이나 죽 위주로 든든하게 챙겨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를 훨씬 더 활기차고 개운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실 때는 차가운 음료수 대신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드시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만약 오후에 졸음이 쏟아지거나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5분 온열순환 운동을 해주면 정신이 맑아지고 피로가 싹 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20분 정도 해주시면 하루의 피로를 풀고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피하고 대신 따뜻한 허브차, 카페인이 없는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마세요. 매일 식단에 생강, 마늘, 양파, 계피, 강황 등 체온을 올리는 식품들을 꼭 포함시키고 찬 음식과 과식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또한 발은 항상 양말 등으로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전신 체온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체온 1도 올리기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단순히 증상만을 완화하는 약이나 병원 치료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건강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한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93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약 한 알 먹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평생 동안 꾸준히 실천해온 체온관리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간단하고 강력한 건강 비결을 꼭 실천하셔서 저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